예, 오늘 좀 그동안 우려스러웠던 외국인의 매도가 잦아들고 대규모 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식 8천억, 선물 1조 원. 그래서 이제 누적이 이제 아직도 마이너스긴 한데요. 마이너스 1조 4천억 넘었었는데 이제 좀 줄어들었다. 이제 한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왠지 느낌상 자꾸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루에 1조 매도했다가 1조 매수하고 이런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섹터, 그 3개월에는 자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은 약간 정직하게 선물대로 올라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붙이는 게 있었다면은 그때 언제였죠? 작년도에 어느 분기인가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에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떤 걸 매수했는지 그리고 봐야 되고 개인은 또 1조 샀죠. 개인도 단타성인가 거의 하루 걸로 하루는 또 곧버스 했다가 하루는 또 레버리지 했다가 개인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외국인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어디로 쏠리는지 개인이 어디로 쏠리는지 보시면은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 전고점을 깨서 이 라인들이죠. 이 라인을 깼었다가 오늘 다시 감아 올렸습니다. 이러면은 그동안 잠깐 늘렸던 한 10% 정도 인버스를 다시 줄였고요, 오늘. 그리고 요거를 앞으로 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단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가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도 따라 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늘 제가 5% 10% 조절할 때 100% 200% 곧버스 지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기법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단타를 할 거면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단타는 수수료 때문에 세금하고 수수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타를 권유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씩만 비중 조절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남겨드리는 이유는 그 보니까는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이렇게 이걸 안 남겨드리니까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계속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커뮤니티 글 안 읽는 분. 저는 이제 법 시황에서 길게 설명드리면 알아들으실 줄 아는데 뭐 영상 제목만 보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변화가 있으면은 영상을 남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삼성전자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근데 금액이 너무 큰데요. 이거 100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9천억? 와, 이거는 독보적인 삼성전자 우위인데 이게 이분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죠. 이분이 HBM의 삼성의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한 요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러면은 보통 개미들이 사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샀을까? 어쨌든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개미들이 사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고점이 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반대죠. 개미들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일단 저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유량의 30%를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차 손절이 깼기 때문에도 그런데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매수한 것 때문에 뭐 재매수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보다는 동진 세미캠이나 LX 세미콘으로 가기로 했죠. 인버스 비중은 25%, 국내 주식 투자 비용 75%, 오늘로써 또 인버스는 10% 정도 줄였습니다. 블로그는 글로 남겨드리고 있고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글로 오늘 아침에 10시간 전에 남겨드렸죠. 일단 기본 의견은 삼성전자 30% 20에서 30% 정도 선매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머지는 좀 들고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거 대신에 그동안 좀 덜 올랐던 반도체 부품주 후발주를 조금 접근하기 위해서 약간 선매도 개념으로 매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삼성전자만을 매매하시는 분은 1차 손절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또 따라 들어가는 이걸 어느 손절가를 정하셔가지고 삼성전자는 이평선은 깼었는데 이 대각 주사를 아슬아슬하게 거의 지키면서 다시 올랐네요. 가장 간단한 방법 이 아랫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아랫단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전고점 이 1, 2차 여기를 제가 1차로 잡아드렸죠. 여기를 1차를 깼다가 회복했으니까는 원래는 삼성전자만 하시는 분들은 따라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손절 2차 손절이 이 아랫단입니다. 한 7만원 초반 될 것 같습니다. 한 7만 1,000원 부근이네요. 이 아랫단 어, 여기는 나중에 많이 깨게 되면은 손절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2차 손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은 한번 튀겨줘서 거의 변곡점에서 이평선 깨고 하락하는 신호까지 다
나고 한 다음에 신호 보세요. MACD 하향 뜨고 난 다음에 오늘 상향이 다시 떴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개미만 대거 매도했습니다. 글쎄요, 외국인이 올릴 건데 계속 떨어뜨릴 듯 하면서 개미들 떨어내고 올리려는 건지, 아니면 저 뉴스 때문에 잠깐 외국인들도 좋게 보고 잠깐 그랬던 건지, 어쨌든 그동안 살짝 빠지던 외국인은 살짝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차트는 여러분이 보셔도 좋아졌다. 왜냐하면 이 이평선이 여기 몰려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깼었다가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요. 타이닉스는 오늘 하락을 하고 어떻게 보면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어차피 그냥 서로 밀고 끌면서 따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고, 그러다가 또 삼성전자 오르게 되면 다 같이 더 오르던가, 아니면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겠죠. 하이닉스는 1차 손절가도 이탈을 안 했고 1차 손절 여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늘려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조정받고 그 다음에 튀어 올라도 상관없다고요. LX 세미콘도 차트가 지금 바닥에서,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진 애들로 좀 갈아타자, 일부만 갈아타자는 건데, 오늘 MACD 상향이 나서 차트는 약간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뚫어주면 되는데, 조금만 더 뚫어주면은 요런 차트, 여기서 가끔 시세가 빵 나옵니다. 전제 조건은 여기 121선을 뚫어야 됩니다. 차트 기법을 말씀드린 건데, 121선 뚫으면 빵 뜨는 경우가 있다. 오늘 또 MACD 상향 떴기 때문에 얘도 뭐 0.5% 못 올랐지만은 조금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단기로 손절은 여기 이 아랫단, 여기 그 전에 여기 하나 보셔야 되고, 1차, 2차 깨지면은 무조건 일부는 줄여야 되는데, 외국인이 제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그동안 계속 빠져나가다가 LX세미콘 조금 들어오는 거 이 정도, 이게 이어지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외국인이 한 7~8%뿐이 없습니다. 별로 없죠. 외국인 자체가 적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와중에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진성 외국인인지 아니면은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CFD. 근데 어쨌든 오늘도 얘도 한번 올라줌으로써 한 번 더 차트는 긍정적이 됐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되면은 차트 설명까지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평선만 보세요. 이평선을 조정받고 뚫었습니다. 다시.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때로는 쭉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얘는 하도 갈 듯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이번에도 좀 기대는 덜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상승은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 못 들으면은 아무 의미도 없고 돌아갑니다. 여기가 저항, 매물이 좀 있죠. 여기 매물대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발생한, 이 저항을 뚫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막바로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양기엔지도 차트가 괜찮아지고 있는데, 얘도 이제 마지막 깔딱고기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뚫었네요. 아니면 장중고점 여기까지 뚫으면 더 긍정적이죠. 얘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얘도 외국인이 별로 없어요. 7.5% 별로 없는데 들어오고 있다. 한양엔지는 작년도에 초전도체 테마로 이렇게 누군가 올렸는데, 거래량 보이시죠? 이 거래량 보이면은 너무 거래량이 크면은 과매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과매도가 좀 심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워낙에 근데 저평가 종목이라 다시금 하면서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라인을 좀 돌파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세 종목 지금 단기 차트가 나쁘지 않아서 조금 가져가 보시고, 재무 분석을 하면 나중에 뭐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는 한번 보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기아는 조정하고 있는데, 기아는 1차 손절가가 여기죠. 그냥 좀 워낙에 우량주라서. 근데 얘도 제가 10% 선매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지금 좀 쉬어가고 있죠. 기관은 좀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지면은 더 많이 떨어지고, 왜냐면 기관이 파니까요. 근데 외국인이 나중에 더 들어와 주면은 여기서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중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를 깼기 때문에 아주 단기 분들은 좀 줄이셔야겠죠. 왜냐면 조정이 조금 때로는 깊어지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이게 조정이 오면은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아랫단 이 아랫단까지 여기를 지지되고 오르는 경우가 있고 둘 중에 하나에서 튕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장투자들은 그냥 두셔도 되고 그냥 중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참고하셔서 조정 구간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차트는 좀 별론데 그렇죠? 그 와중에는 근데 버티고 있어요. 그 와중에는 아직은 MACD 상향은 유지가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여기서 얘가 튕겨 오른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사준다. 이렇게 되면은 본격 반등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 있으면요. 저도 가끔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그동안 요 하락은 하는데 그래도 이 라인은 지켜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래 깨면은 손절 여기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더 보는데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냉장고가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대처 방식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약간 가치적으로 이게 좀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 가전에 대한 실적이 조금만 더 좋아졌다면 그리고 대처가 좀 아쉽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한국에서 하듯이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안 통합니다. 나중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입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LG전자가 왜 그렇게 대응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LG전자도 여기만 지켜내면은 오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다 매도하긴 그렇게 한 30%만 이것도 매도하고 30% 선매도 때리고 몇몇 종목들 또는 현대기아차는 워낙에 우량주니까 10%만 선매도 때리고 그다음에 그걸로 LX 세미콘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등을 매수한 겁니다. 하이닉스 LG전자는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올랐네요. 현대모비스가 요즘에 또 후발처럼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와야지 오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조정이 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외국인이 더 들어올 거냐. 잘 보세요.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는 떨어지죠. 그러면은 나중에 하이닉스 그랬지만은 외국인이 더 사면은 다시 오르죠. 요거 떨어뜨리는 거 누구예요? 이게 기관이거든요. 기관. 늘 이래. 늘 패턴은 늘 이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외국인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현대차 설명드리면 현대차는 외국인은 괜찮고요. 외국인은 이상이 없는 또 기관이 또 조금 떨어뜨릴 기세가 있긴 한데 요것도 1차 손절이 여기입니다. 여기니까는 멀었어요. 여기까지 조정받아도 사실은 무방한데 조정이 정말 적으면 여기를 박스권을 형성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왔다 갔다 하다가 윗뚜껑 뚫으면 올라가고 아랫뚜껑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도 많이 매도할 건 없고 지금 외국인이 아주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요거 보고 외국인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언제든지 한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이러면서 또 이러다가 또 쌍봉되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완전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손절 여기 잡으시면 되죠. 아니면은 나는 여기 손절 잡겠다. 1차, 2차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러셔도 되죠. 요게 박스권이니까 1차 손절, 2차 손절 이렇게. 아무튼 오늘은 좀 중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적립식 매매자들은 그냥 쭉 계속 가시면 되고. 근데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폭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인버스를 샀어요. 어제는 레버리지 사더니 하루하루 막 바뀌고 있어요. 어제인지 지난주에 이게 거의 한 2, 3일 주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개미들이요. 근데 개미들이 하이닉스를 계속 이렇게 달려들면은요, 또 조정이 와서 또 지그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리고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언제 꺾일지 그걸 모르죠.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보여드리지 않겠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주세 비해서. 그래서 엔비디아 버블이 언제 거치느냐. 근데 엔비디아도 그냥 쭉쭉 떨어지진 않을 거고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도 분명히 또 크게 반등하거나 아니면 또 재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국인 추이에 좀 주목을 하십시오. 또 오늘 하이닉스가 매수 상위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이상하긴 했네요. 외국인. 오늘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비교가 안 되죠. 2위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건
독보적인 삼성전자 우위의 매수였다. 요거는 따라가시면 따라가시는데 외국인 매도 나오면은 매도 생각하시고 따라가셔도 되는데, 이게 못 견뎌서 저희처럼 선매도하고 30% 20, 30% 매도하고 그렇게 만들고 올리는 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나쁘다기보다는요. 테마성으로 나쁘다기보다는 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제 뉴스상에는 이제 하이닉스 최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젠슨황 때문이 아니고 그보다는 지금 좀 반도체 부품주가 좀 더 끌리는 애들이 있어서 좀 떨어져 왔고, 그 애들이 조금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좀 LX 세미콘으로 좀 나눠서 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걸 줄이고 반도체를 살 수는 없잖아요. LX 세미콘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근데 아니다, 나는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나라 1위도 아니고 나는 글로벌 1위인 메모리 반도체인 삼성전자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본인 선택이니까 그렇게 각자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의 기아가 될 종목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중소형주에는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부품주보다는 완성품 만드는 업체를 찾고 싶은데, 국내에 없으면 외국 기업이라도 저평가, 중국에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기업도 알리바바 말고라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IT 기업들도 되게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또 찾게 되는 대로 커뮤니티 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